먹는 거 얘기할 때 다이어트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건강하게 먹기 위한 중요한 3가지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프스타일 코치 선신언니입니다. 오늘은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 보시면서 내가 잘 먹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을 조금 바꿔야 할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먹는 거 얘기할 때 다이어트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살을 빼려고 할 때 극단적으로 음식 섭취량을 줄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체중이 다시 늘어나는 요요 현상이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요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고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지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비단 체중을 줄이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건강한 식생활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요가 생기게 되는 이유는요, 음식은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연료인데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섭취하는 음식량을 급격히 줄였을 때 스마트한 우리 몸은 비상상태라고,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다, 연료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비상상태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연료를 사용하기보다는 저장하는 쪽으로 메타볼리즘이 바뀌게 됩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다시 평소에 먹는 양처럼 음식을 먹게 되면 그때도 우리 몸은 여전히 비상상태라고 생각하고 소비보다는 저장하는 쪽으로 들어오는 음식을 저장하기 때문에 다시 체중이 늘게 되는 요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건강하게 먹기 위한 중요한 3가지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 먹기, 두 번째는 적게 먹기, 세 번째는 한 접시 먹기입니다. 많이 먹어야 될 음식 중 첫 번째는 다양한 색깔의 제철 과일과 채소입니다. 다 알고 계시듯이 채소와 과일에는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이런 것들이, 필수 영양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변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철 채소, 과일에 그런 영양소들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철인 걸 찾아서 드시는 게 좋고요. 채소와 과일을 먹을 때 참 제일 어려운 부분은 그걸 깨끗이 씻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참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먹기가 참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딱 해놓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채소도 씻고 과일도 깨끗하게 씻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매번 먹을 때마다 식탁에 그런 야채들을 올려서 함께 먹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 3, 4일 먹을 채소를 씻고 다듬어서 소분해 놓고요. 도시락을 쌀 때나 저녁 먹을 때 항상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한 3, 4일 정도는 채소의 신선함이 유지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과일은 항상 냉장고에 가득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서 먹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인 탄수화물인데, 좋은 탄수화물을 드셔야 합니다. 좋은 탄수화물은 통곡류인데, 통곡물은 포만감이 오래 가서 배고픔을 적게 느껴서 체중 조절을 하시는 분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흡수가 느리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반면 흡수가 빠르면 건강에 안 좋은데,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급격히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게 되는데,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이 되게 되면 당뇨병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므로 흡수가 천천히 되는 통곡물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양분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단백질인데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세포와 호르몬을 만들고 근육을 만들기 때문에 충분히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단백질에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주로 육류인데요. 붉은 육고기는 대장암의 위험 인자이고요. 또 고기를 구울 때 숯불에 구우면 발암물질이 나오게 되고 쉽게 타기 때문에 위암의 위험 인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추천하는데, 식물성 단백질은 콩류, 특히 두부, 통곡물, 그리고 채소에도 식물성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적게 먹어야 될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적게 먹어야 될 음식 첫 번째는 가공식품인데요. 햄, 베이컨, 소세지, 라면 같은 인스턴트 식품이고요. 두 번째는 기름진 음식,
세 번째는 밀가루로 만든 음식입니다. 저는 적게 먹기로 피하기와 대신하기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피하기는요, 가능한 적게 먹어야 될 음식은 사지 않는 것입니다. 꼭 먹고 싶으면 마트보다는 편의점에 가서 그때그때 1회 분량의 것만 사서 가능한 한 먹는 횟수를 줄이는 거고요. 또 피하기의 하나는 밀가루로 된 음식만 메뉴판에 있는 식단은 가능한 한 외식하실 때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하기는 라면이 너무 먹고 싶다 그러면 튀긴 라면보다는 생면을 드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재료로 만든, 예를 들면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삼겹살 구이보다는 보쌈 정식, 같은 재료지만 다른 요리 방법을 이용하시고, 파스타를 먹을 때 크림 파스타보다는 오일 파스타가 훨씬 건강하고, 튀긴 요리보다는 구운 요리, 이렇게 요리 방법을 바꿔서 가능한 한 대신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접시 먹기인데요. 한 접시 안에 충분한 영양분이 포함된 음식을 골고루 먹자는 겁니다. 매끼 식사에서 50%는 각각 아주 다양한 색깔의 제철 채소와 과일을 먹고, 25%는 통곡물, 25%는 건강한 단백질을 먹는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한 접시 먹기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아침은 바쁘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먹는데요. 과일, 두유, 시리얼, 과일, 우유, 고구마 이렇게 간단히 먹고요. 점심은 이 원칙에 준해서 도시락을 싸고 가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료수는 당분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먹고, 가능하면 카페인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쉽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건강하게 먹기, 한 접시 먹기,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건강하게 먹기 위한 3가지, 많이 먹기, 적게 먹기, 한 접시 먹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저도 바깥일하고 집안일을 병행하면서 매일매일 실천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실천하려고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조금씩 건강해지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